입시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이 뭔가의 입시에 대해서 안다?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도에서는요. 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시킨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입시는 그냥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레고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고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이 레고를 조립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설명서요. 어떤 설명서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원하는 내 새끼를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설명서는 부모님 갖고 계신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건지를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2011년생 초등학교 2학년 맞죠 지금? 네, 47만 명입니다. 현재 고3이 55만 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요. 근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37만 명입니다. 많이 안 줄어들 겁니다.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 3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보시면 44만 명입니다. 다 갑니다. 다 대학 가요. 못 가는 학생 없습니다. 44만 명인데 30만 명을 뽑는다고요? 다 갑니다. 다만 원하는 대학을 못 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수능 본 학생들이 53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재수생이 14만 명입니다. 아무나 재수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명 정도의 학생이 그 해에 태어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말씀드려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4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대에 태어난 아이가 49만 명이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45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시험 치는 학생이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재수생이 14만 명이래요. 되게 충격적이죠. 3분의 1 이상이 재수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재수를 하고 어떤 인간들이 N수를 하고 반수를 하는지를 고민해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 가운데 그런 인간들이 나왔잖아요. 지방의대에 갔다가 내가 왜 지방의대지? 재수, 수능 만점, 서울대 의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위권 N수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지금부터의 고민의 문제가 되겠죠. 2022학년도에 대입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엄청 고민스러운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만 조금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딱 하나입니다. 정시 30%예요. 이제 이 정시 30%에 담긴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고민들이죠. 그러면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정시, 수능을 치는 방법이 있고 수능 성적 말고 학교생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시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30%라는 말은 수시가 70%라는 말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수시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시의 비중이 서울대 같은 경우 78.5%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30%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하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따라가 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야지 어떡해. 그래서 30%까지 갑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정시를 30%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 여기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트렌드나 흐름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수시 정시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보낼 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시범 실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 건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완벽하게 모든 고등학교가 학점제로 바뀔 겁니다. 학점제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보던 미국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 없어지고요. 그냥 교실에 자기 대학처럼 자기 시간표 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수능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절대평가로 SAT처럼 미국의 SAT처럼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매우 심각한 편법 수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실이 파탄이 나게 돼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에 안 나옵니다. 1학년 과목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다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제 맨 윗부분이에요. 문과 이과 구분 폐지했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융합형 인재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누가 뽑게요? 대학 교수들이 뽑아요. 대학 교수들은 문과가 있을까요? 문과 이과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그 대학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탐구 선택 확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문과 학생들은 9개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수능을 보고 있고요. 이과 학생들은 8개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문과, 이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7개 과목 중에서 문과 9개, 이과 8개 과목 중에서 2개 합쳐서 자기가 무조건 2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문과, 이과가 없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대학은 어떻게 하냐면요. 문과대학은요. 문과 과목에 가산점 주고요. 이과대학은 이과 과목에 가산점 줍니다.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대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알면 정부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케어해야 된다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뽑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봐두시면 됩니다. 부모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조금 더 전략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목표는 똑같거든요. 대학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우수하게 만들 것인지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편법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고등학교로 가긴 해야 됩니다.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를 가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 정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뭔 교육과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적용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를 보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고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고등학교에 전문 교과가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설된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전혀 다르게 평가할 거거든요. 전문 교과가 있냐 없냐 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평가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가르치는 과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로선 전문교과는요. 1번 수능에 안 나옵니다. 2번 원래 2009 이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요. 특목고하고 외고하고 과학고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들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꾸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 과목이 뭐냐면 대단히 수준 높은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개설했다라는 이야기는 내 아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없었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잘 개설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전문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인지를 미리 보시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그냥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 학교에서 개설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요구하시면 돼요. 개설해주세요. 아니면 교육청 갑니다. 이러면 다 개설해줍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정시, 수시로 나누어집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이고요. 수시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여러 부모님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내신 100%입니다. 내신이 진짜 중요한 전형이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안 뽑습니다. 왜 안 뽑을까요? 고등학교 내신 믿을 수 없거든요. 누가 믿어요 그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5.9%입니다. 서울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안 뽑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맞잖아요. 고등학교에 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겠다 그래 놓고는요. 자기들은 학생부 고등학교 내신 안 믿겠다라고 학생부 교과전형 없애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종합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이 1000명 단위로 뽑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진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2.4%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42명을 내신으로만 뽑습니다. 근데 서울의 상위 15개 고등학교에서는 15개 대학에서는요. 5.9%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40%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어느 정도의 대학을 보내겠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지면 내가 부모님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실지가 조금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2019학년도 2019년이 올해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서울시 초등학교의 전입 인원입니다. 5개. 서열 1, 2, 3, 4, 5입니다. 전입을 제일 많은 구별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송파, 강남, 양천, 서초, 노원입니다. 이 5개가 이른바 서울에서 이야기하는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죠. 왜요? 정시 30%래. 정시로 대학 뽑는 비율이 30%래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5개 교육특구로. 왜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나오죠. 서울대학교 정시 등록자 중에서 교육특구 5개요. 금방 보여드렸던 5개 특구 출신의 비율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작년까지요. 정시로 가는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정시로 간 학생들 중에 63%가 그 5개 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중동고등학교, 강남구에 있고요. 세화고등학교 남고입니다. 세화고등학교 있고 옆에 세화여고 있거든요. 둘 다 학교를 참 잘 보냅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강서고등학교입니다. 보세요. 작년에 중동고등학교가 2019학년도에 31명을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진짜 많이 보냈죠. 한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서 31명을 서울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26명이 정시입니다. 서울대는 78.5%가 수시거든요. 78.5%를 수시로 뽑는 대학에서
아니 나머지 한 20% 남짓한 대학 그 중에서요 30명이 한 고등학교에서 나왔고요. 그 중에 26명이 정시입니다. 재수생의 비율은 어떨까요? 고대 연대를 한번 봤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죠? 누가 재수를 할까요? 누가 N수를 할까요? 누가 반수를 할까요?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상위권 대학은 고등학교가 4년입니다. 4년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래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대가 조금 더 N수생 비율이 높긴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정시가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말만 나오면 이게 더 강화됩니다. 점점 높아지는 근데 이게 정시의 비율을 줄이면 교육특구 출신에서 서울대 가는 비율이 줄어들고요. 정시 비율이 늘면 스카이의 정시 비율이 늘면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우울해야 집중을 하시거든요. 나 어떻게 보내지? 이게 사교육업체에서 쓰는 전략입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돈 써라. 우리 학원 오면 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뻥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일단 현실을 알아야 되긴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